실제 연구 결과를 봐도 그렇고 주위를 봐도 여자들은 보통 이렇게 서서히 늙는 게 아니라 특정 나이대에 확 꺾이면서 늙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보통 30대 중반에 출산과 육아와 이 본격적인 노화 시작이 맞물리면서 피부랑 몸이 정말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폐경으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로 몇 년 살다 보면 어느샌가 갑자기 얼굴 탄력이 많이 무너지면서 얼굴이 막 처지고 피부가 정말 미친 듯이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 80대에 접어들면서 피부를 포함한 몸의 모든 장기들이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쭈글쭈글하고 이런 기미, 검버섯 같은 잡티들로 뒤덮인 할머니 피부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 발표에 따르면 만 34세, 60세, 78세 이렇게 총 3번의 나이대에 급격한 노화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시기들과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은 요즘 저속 노화가 워낙 트렌드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3번의 급격한 노화 시기를 맞이했을 때 피부가 갑자기 확 늙는 걸 좀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돈 있으면 뭘 못해. 돈만 있으면 나도 연예인들처럼 맨날 관리받고 살면서 안 늙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데요.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부어도 이 타고난 유전자와 꾸준한 자기관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이 두 가지도 갖추고 돈도 많으면 당연히 제일 좋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전직 피부과 실장님 말씀만 들어도 이 연예인들의 피부가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못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잦은 피부과 시술과 특히 필러 때문에 이 피부랑 얼굴이 망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스케줄이 굉장히 빡세잖아요. 그리고 이 무대 메이크업이 워낙에 두껍다 보니까 피부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저는 항상 밤 10시, 11시 이때 자서 보통 7시간 정도 매일 자거든요. 지금 시각은 8시 50분입니다. 저희 집에 8시 50분의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자, 동생 지금 자고 있고요. 제 엄마, 아빠도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밑에 거실을 보시면 시커멓죠? 네. 제 방 빼고는 모든 불이 다 꺼져 있고요. 전부 다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피부가 가장 많이 좋아지고 회복되는 골든타임이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깊은 수면 단계에 이르는 새벽 2시에 절정에 이르거든요. 그 이유가 세포 재생과 이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성장 호르몬이랑 그리고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염증을 줄여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에 잠만 잘 자셔도 피부가 급격히 노화되는 걸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엄마가 거의 매일 밤 9시에 주무셔서 새벽 4시쯤에 일어나시는데 피부 탄력이 연세에 비해 정말 좋으세요. 그리고 연예인들 피부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요즘 피부 좋은 일반인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분들보다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정말 잠과 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일단 수면 시간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지며 눈두덩이랑 눈밑 꺼진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각질 턴오버 주기가 무너지면서 특히 이 나비존에 있는 모공들이 늘어지기 시작하고 또 몸이 피곤하면 피지 분비량이 왕성해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드름,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이런 것들이 많이 심해지겠죠. 그리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우리가 잘 때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잠이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무너지면서 이 심부볼이 생기고 이중턱이 생기면서 얼굴이 막 늘어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 어떤 피부과 시술도 화장품도 영양제도 아닌 충분한 수면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피부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3가지 원인은 자외선, 피부열, 그리고 부족한 수면 시간인데 이 중 가장 탑 오브 탑이 자외선입니다.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선크림을 잘 바르셔야 됩니다. 이런 흔해 빠진 소리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문제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을 바르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항상 이놈의 선크림만 발랐다 하면 피부 트러블이 심해져서 정말 안 바르느니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선크림을 며칠 연달아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여드름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0원짜리 크기만큼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집에만 있거나 실내만 있을 때는 정량의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바르고요. 덧바르기도 안 합니다. 그 대신 저는 항상 집에 있을 때 늘 커튼을 다 치고 살고요. 잠옷도 웬만하면 긴 바지, 잠옷을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 같은 데 가도 창가에서 아주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많은 양의 자외선이 실내로 들어오지도 않고 피부에 닿지도 않기 때문에 선크림을 막 정량으로 여러 번 덧바르면서 피부 건강을 해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대신 잠깐 밖에 외출할 때는 저는 여름에도 거의 항상 긴 바지를 입고요. 봄, 가을, 겨울에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모자, 양산, 마스크, 팔토시, 자외선 차단이 되는 안경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오죽하면 제 별명이 집에서 아이스크림이겠어요. 정말 조그만 햇빛을 봐도 막 난리를 치면서 가리니까 엄마가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저처럼 햇빛을 조금이라도 안 보기 위해 노력하시면 사실 선크림 양을 적게 발라도 이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까매지고 잡티가 심해지고 피부가 많이 늙는 걸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선크림 때문에 피부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많이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피부만 생각했을 때는 사실 골프, 서핑 그리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 취미들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호주에서 2달 동안 여행하면서 정말 많은 액티비티들을 즐겼었는데 그때 선크림 잘 발랐거든요. 그런데도 제 인생 역대급으로 얼굴이 까매지고 잡티가 제 피부에 그렇게까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바깥 활동과 취미 생활은 좀 최소화해 주시는 게 급격한 피부 노화를 막는데 너무나도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가 임계치에 딱 다다랐을 때 갑자기 피부가 훅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외선, 피부열, 그리고 부족한 수면 시간 이 세 가지가 피부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일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매년 체내 콜라겐이 1, 2%씩 줄어드는데 이 세 가지가 마치 풀악셀을 받는 것처럼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이 줄어드는 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과 자외선 차단을 제외하고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콜라겐이 줄지 않게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고 있거든요. 일단 콜라겐 영양제를 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콜라겐 단일 제제만 먹어서는 큰 효과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콜라겐을 많이 먹어도 어차피 체내에서 다 아미노산, 트리펩타이드 이런 것들로 잘게 분해되고요. 에너지원으로 막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부서진 이 조각들을 다시 콜라겐으로 이어 붙이는 합성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타민C, 철분, 비오틴 이런 성분들이 같이 함유된 제품들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슈퍼콜라겐 올인원 부스터 제품을 매일 한두 병씩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일 아침에 붓기도 뺄 겸 괄사 마사지로 피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서 콜라겐 합성 과정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데일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피부과 시술을 열심히 받아보니까 너무 시술을 자주 받으면 피부가 많이 민감해지고 얇아지는 게 좀 느껴져서 작년부터는 좀 전략을 바꿨어요. 좀 비싸더라도 한 방에 효과를 좀 크게 볼 수 있는 걸로만 가끔씩 맞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써마직 고주파 시술을 1년에 딱 한 번씩만 받으면서 콜라겐이 많이 줄어들지 않게 좀 보험 같은 개념으로 맡고 있고요. 그리고 홈케어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주파 기기랑 지속 초음파 하이프 기기로 매주 번갈아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일리로는 저녁마다 쿼드세라라고 요즘 핫한 LDM이랑 거의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지난 나이트 루틴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얘로 매일 저녁마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홈케어 기기는 이 피부과 장비들에 비해 출력과 강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이 피부에 그렇게까지 많은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피부과 시술, 홈케어 이렇게 다각도로 콜라겐이 평소에 많이 줄이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참 열심히 하죠. 왜냐면 이런 자기관리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갱년기 때 피부가 갑자기 많이 늙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피부열 때문이고요. 여름에 피부가 빨리 늙는 이유도 또 운동하면서 오히려 가끔 더 피부가 나빠지는 이유도 이 피부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열만 평소에 잘 잡아주셔도 피부가 늙는 속도를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피부열을 낮추는 관리를 좀 집착적으로 하면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특히 모공, 피지 분비랑 피부 탄력 이쪽으로 제 효과를 크게 봤는데 어떻게 했냐?
일단 피부열을 좀 즉각적으로 낮추는 관리로는 제가 봤을 때 스킨팩이랑 모델링팩이 정말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킨팩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광고했던 비플레인 모공 세럼처럼 약간 쿨링감 있는 수분 세럼이나 알로에 젤, 슈딩 젤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을 한 겹 바르고 그 위에 토너 패드를 얹으면 피부열이 훨씬 빨리 가라앉아요. 그리고 모델링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일 해도 피부에 부담이 없고요. 오히려 문제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링팩을 매일 하면서 피부열을 낮춰주면 염증이 정말 많이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매일 반신욕하고 나서 이 열오른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모델링팩을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피부 열이 많이 오르지 않게 여름에는 항상 책상 위에 조그만 선풍기를 늘 약하게 틀어놓고 있고요. 운동할 때도 항상 선풍기를 초강풍으로 틀어놓고 하거든요. 얼굴에 열 너무 오르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이 상체까지 전부 담그는 전신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체 쪽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바로 위에 있는 얼굴 피부 온도도 같이 올라요. 그래서 저는 전신욕, 사우나, 찜질방, 한증방 이런 것들을 여행같이 아주 특별한 날에만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열이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거의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 70만 운동 유튜버 ABC잖아요. 당연히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노화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사실 수면 시간, 자외선, 피부 속 콜라겐 함량, 피부열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봤고요. 정말 이 네 가지만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우리 인생에 총 3번의 노화 직격탄을 맞았을 때 이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가 훨씬 안 늙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관리해서 가능하다면 제 나이가 80살이 될 때까지 열심히 활동해서 꼭 산 증인으로 먼 훗날 여러분들 앞에 서보고 싶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피부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